네, 프레이밍 효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프레이밍 효과가 뭐냐면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정을 말하는 것보다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이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정적 의견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시급품 하는 동안 여러분은 두 가지 다른 쇠고기 제품을 보게 됩니다. 가격과 무게가 똑같은데 하나는 80%의 저지방, 또 하나는 20%의 살코기, 즉 한 번 더 20%의 지방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20% 지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옵션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0%의 저지방이 뭔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의 지방이 없는 저지방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두 제품의 차이는 없지만 이 프레이밍 효과 때문에 한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프레이밍 효과는 우리의 의사결정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맥락과 분야, 즉 한마디로 뭐 심리, 정치, 의사소통에서도 보여준다는 얘기죠. 프레임 효과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효과는 한마디로 인지적 편견이나 사고의 오류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지 오류죠. 똑같은 제품인데. 그리고 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은 옵션이 손실로 표시됐는지 또는 이득으로 표시됐는지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손실 보는 것보다는 이득 보는 옵션을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보다는 이득에 대해서 좀 더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들은 또한 옵션이 손실보다는 이익으로 표시될 때 더 위험한 결정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옵션이 손실보다는 더 이익이 됐었을 때 좀 더 가감한 이득을 얻길 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죠. 프리미엄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정신적 가정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다음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손실의 피부도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사람들은 가능한 이득이 더 큰 기대 가치를 갖더라도 가능한 이득보다는 특정 이득에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 좀 해줄 건데 패배의 고통보다 패배의 고통은 감정적으로 부담스럽고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 봐드릴게요.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 10,000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근데 2주 뒤에 받으면 50,000원이 받는 거예요. 가능한 이득인 거지. 근데 지금은 받으면 10,000원을 그냥 딱 받을 수 있어. 특정한 이득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능한 이득보다 특정한 이득,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을 더 받는 얘기지. 왜냐하면 2주 동안 기다리고 막 기대했어. 이 사람이 50,000원 주기를. 근데 결국 2주 뒤에 갑자기 가능한 이득이 안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00원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가능한 이득보다는 특정한 이득을 더 얻으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감정적으로 뭔가 패배되는 거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한다는 것도 손실회피 중에 하나의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10,000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상실감이 지금 당장 10,000원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실감이 행복감보다 더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감정적,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는 못해도 일정한 이득이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프레임을 선호하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즉 일정한 이득이 있는 정보가 지금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예시는 가용수 휴리스틱이에요. 주어진 순간의 정보를 초래하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도 뭔가를 선택하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된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적은 자원을 요구하는 선택이 기본적으로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일단은 더 적은 거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결정에 직면했을 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에 의존하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치킨하면 뭐 떠올려요? 그쵸? 콜라가 떠오르죠. 근데 어른들은 치킨하면 맥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순간 주어진 정보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의 정보, 가장 기본적인 들었던 정보에 의존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얘기죠.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정보나 사례에 근거해서 해당 사건이나 사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여기는 인지적 경향에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킨하면 콜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명확하게 틀에 박힌 옵션을 제시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경향이 더 크고 가연성 휴리스틱 또는 가연성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특정 주제의 개념, 방법 또는 결정을 평가할 때 주어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즉각적인 예에 의존하는 정신적인 어떤 판단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리크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해야 하거나 적어도 쉽게 리크되지 않는 대체 해결책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해야 한다는 개념의 근거에서 가장 최근에 치킨하면 콜라라는 그 개념의 근거에서 최근에 획득한 정보에 의해 편향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연성 휴리스틱. 그러니까 손실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실패 보는 걸 두려워하고 가장 어떤 큰 이득보다는 진짜 나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정보에 의존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연성 휴리스틱은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휴리스틱인데 좀 같이 봐볼게요. 의사결정은 순수하게 합리적인 가정이 아니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의 의존이 제일 큰 게 영양 휴리스틱이야. 감정이 호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옵션이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될 때는 우리는 그걸 좀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볼게요. 일단은 텍스 릴리프랑 텍스 컷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금, 이건 완화라는 뜻이고 이거는 세금, 삭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세를 둘 다 의미해요. 세금이 대해서 삭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감세라는 얘기를 일단 보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이 정치 감세는 종종 이 세금 어떤 컷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세금이라는 것을 되게 플러스적으로 프레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 완화라는 거를 플러스적으로 프레임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그들이 어떤 부담, 여기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고치셔야 돼요. 그들의 부담스러운 자질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걸 강조를 하면서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그들로부터 오는 이익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금 감면한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이득도 없어. 근데 내가 정치인이니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감세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감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감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면서 감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엄청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니까 진짜 감세해줄게. 근데 감세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얘기하고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감세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감세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텍스 컷이라고 딱 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텍스 릴리프, 감세라는 이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뭔가 완화되는 거네? 뭔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완화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더 동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를 이용을 하면서 감세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유심히 드네? 이게 뭔 말이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마음이 따른다는 얘기죠. 이게 영양 휴리스틱이에요. 감정적인 것이 좀 더 동요되는 거죠. 감세는 감정적으로 중립된 용어인 거죠. 텍스 컷은. 하지만 텍스 릴리프는 감정적으로 부과된 거예요. 완화라는 말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시키는 억압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감세 딱 갑자기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세금을 일단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어떤 안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두 용어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텍스 릴리프에 반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가 감세라는 얘기를 딱 듣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감세를
주는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크게 떠오르지만 텍스 릴리프라는 단어가 감정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반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더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가 된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프레임 구성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의 일부를 강조하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의료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엄청 커. 그러니까 수술이 사실 비용이 엄청 크다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치료를 받게끔 해야 돼. 그러면 살 확률이 30%입니다 라는 말이 있고, 만약에 그럼 그 반대로 죽을 확률이 70%잖아. 근데 수술을 받을 때 죽을 확률이 70%다 라고 얘기 안 하지. 근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살확률이 30%다.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불러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봐보도록 해볼게요.